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정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제 좋다라는 거는 열심히 떠들어대고 있는데 정말로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익률 측면에서는 왜 이렇게 안 가나 싶으실 거예요. 이거는 뭐 이해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좀 많습니다. 제한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마켓의 특성상 또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뭐 아무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떠들고는 있지만 정말 100% 다 디스카운트의 영역에만 맞게끔 우리가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도 단점이 있고 못 가는 건 못 가는데 그만큼 이유가 또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 섹터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 글로벌 기준으로 하면 여전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또 수요는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 공급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질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뭐 보급도 잘 되어 있고 이게 뭐 시세가 꼬부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불러일으키긴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전히 반도체는 고성장 중이고요. 새로운 기술력들을 또 시장에 내비추면서 다양하게 변화를 만들어주고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일으키고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미래의 가장 중요한 원자재는 먹거리는 유가가 아니라 기름이 아니라 반도체라고까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산업의 방향성에서는 반드시 필요로 한 절대적인 게 이 반도체, 이거는 뭐 무조건이죠. 잘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가 이런 제조업들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카카오 기준으로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소비자 입장에서 보지 말고 투자자 입장에서 봐라. 우리는 이 기업을 분석을 하는 건 맞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분석을 하고 뭐 다양하게 해서 분석을 하는 건 맞지만 결국에 기업 분석이 종목 분석, 주식 분석 똑같은 말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저는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인 건 알겠어. 그래서 소비자로서도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정말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한 주식을 투자를 했을 때 주식의 속성과 믹스를 해가지고 봤을 때 과연 나에게 정말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주식이냐, 기업이냐 말고 주식이냐, 이걸 또 우리가 한 번 더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보면 충분히 안정적이고 좋은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해피한 시세가 빠르게 나타나기에는 어려운 두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약간 눈높이를 좀 많이 낮춰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시청해 주시고요. 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지 제가 뒤에 또 한번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 일봉 차트입니다. 일단은 1월 마지막 거래일에 그래도 삼성전자의 최근 흐름치고는 가장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면서 나름의 큰 장대 양봉으로 시세를 올려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자, 일단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수요에 대해서 수요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존의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반도체가 정말 많이 필요로 해졌죠. 아직까지도 차량용 반도체는 수요가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역시나 현저히 부족한 상황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삼성전자도 물론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LG전자를 포함해서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도 여전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처럼 로봇 쪽으로도, 그렇죠? 로봇 포함해서 AI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의 반도체가 좀 더 많이 필요로 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보신다면은 PC 쪽에서도 PC의 성능들이 더 점점 고성능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반도체 제품들도 계속해서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어 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수요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PC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기술력으로 좀 더 레벨업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인 거고, 산업이 새롭게 바뀌어가고 있는 쪽에서는 거기 기술에 맞는 또 수량이 또 급격하게 많이 필요로 한 상황이고, 그럼 앞으로는 또 뭐예요? 메타버스, 당장의 메타버스 쪽으로도 지금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어쨌든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는 본격 상용화, 그러니까 전기차 쪽으로는 본격 상용화가 됐기 때문에 이미 현재 진행형인 거고, 로봇이나 AI 같은 쪽도 이미 일부는 상용화가 되었고 그렇게 머지 않았죠. 이런 것들 메타버스라고 써놨네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금 상용화가 안정적으로 된 건 아니에요. 시장 진입을 본격적으로 진짜
임팩트 있게 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거 머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의 전반적인 수요는 계속해서 가파르게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느낌은 좀 우리가 받고 있죠. 뭐 정확하게 뭐가 몇 개가 필요하고 이런까지 우리가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자 아무튼 전체적으로 수요는 좋아요.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세는 못 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는 반도체의 비중이 대부분이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전도 취급을 하고 있고 모바일도 취급을 하고 있고 또 하만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반도체 쪽에서는 그러니까 생산 위주로 하고 있는 파운드리도 하고 있고, 물론 팹리스도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는 쪽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매출의 구성이 일단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여러 가지 항목이 자리를 잡고 있죠. 일단 반도체 쪽하고 파운드리 쪽하고 우리 모바일 쪽하고 매출이 비슷해요, 최근의 흐름은.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또 애플이 최근에는 아이폰 또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서고 있죠. 이러면 삼성전자는 오히려 조금 더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엎치락 뒤치락.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시총이 437조 원 수준이에요. 437조 원 수준이고 시총 1위의 자리를 잡고 있죠. 근데 시총 1위라는 자리가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단독 1위를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2위가 LG에너지솔루션에 뭐 한 105조 정도 되나요? 그죠? 최근 기준으로 했을 때 105조 정도. 437조, 105조. 이 갭 차이가 엄청나단 말이죠. 20% 차지하고 4.8% 차지하고 이런 식으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를 할 때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그 파생 자금들도 패시브 자금들이라고 해요. 우리가 주식을 직접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매도 버튼 누르는 것처럼 직접 사는 것을 액티브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ETF나 ETN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지수에 편입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자금들을 패시브 자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패시브 자금이 투입이 될 때는요, 하다못해 뭐 MSCI라든지 FTSE라든지 우리나라 뭐 코스피 100, 코스피 200, 저기 또 뭐 코스피 200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다양한 패시브 자금들도 이제 편입을 할 때 비중이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고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삼성전자의 개별적인 성장 스토리만 가지고도 물론 움직임이 나타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거보다도 우리나라 지수를 대표하는 지수 추종으로도 지금 쓰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개별 종목이 좋다라고 해서 덥석덥석 올라가고 그러진 못해요. 우리나라의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위부터 10위까지도 밸런스가 골고루 이어져 있죠. 매출의 비중이나 구성이. 근데 우리나라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너무나 크다라는 점. 그리고 이미 반도체가 하이닉스만 놓고 하이닉스까지만이라도 포함을 하더라도 지금 뭐 시총 1위부터 보시면 1위부터 3위로 이제 밀린 하이닉스 포함해서 우선주까지 하면은 20에 25, 26, 27 대략적으로 27%대 그죠? 그런 식으로 삼성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세 종목만 하더라도 비중이 굉장히 커요. 코스피 전체에 이 세 종목만 하더라도 코스피 전체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약간 지금 이게 큰 틀로만 봤을 때. 그래서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삼성전자 투자하면 안전하겠지. 뭐 안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100% 안전한 건 없습니다. 어떤 무슨 돌발 악재가 터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악재 노출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적죠. 왜냐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증시 전체가,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흔들리니까 아무래도 개별 악재성 이슈들은 뭐 큼지막하게 이렇게 잘 안 띄우려고 하겠죠, 뒤에서. 그건 뭐 약간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그만큼 또 오르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지수를, 코스피를 추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삼성전자의 개별 이슈로만 이거 왜 안 가냐 올라라 이렇게 하기에는 좀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점, 그거를 일단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 일봉 차트입니다. 일단은 1월 마지막 거래일에 그래도 삼성전자의 최근 흐름치고는 가장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면서 나름의 큰 장대 양봉으로 시세를 올려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자, 일단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수요에 대해서, 수요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존의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반도체가 정말 많이 필요로 해졌죠. 아직까지도 차량용 반도체는
수요가 뭐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역시나 현저히 부족한 상황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삼성전자도 물론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LG전자를 포함해서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도 여전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처럼 로봇 쪽으로도, 그렇죠? 로봇 포함해서 뭐 AI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의 반도체가 좀 더 많이 필요로 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보신다면은 PC 쪽에서도 PC의 성능들이 더 점점 고성능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반도체 제품들도 계속해서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어 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수요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PC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기술력으로 좀 더 레벨업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인 거고, 산업이 새롭게 바뀌어가고 있는 쪽에서는 거기 기술에 맞는 또 수량이 또 급격하게 많이 필요로 한 상황이고, 그럼 앞으로는 또 뭐예요? 메타버스, 당장의 메타버스 쪽으로도 지금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어쨌든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는 본격 상용화, 그러니까 전기차 쪽으로는 본격 상용화가 됐기 때문에 이미 현재 진행형인 거고, 로봇이나 AI 같은 쪽도 이미 일부는 상용화 되었고 뭐 그렇게 머지 않았죠. 이런 것들 메타버스라고 써놨네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지금 상용화가 안정적으로 된 건 아니에요. 시장 진입을 본격적으로 진짜 막 임팩트 있게 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거 머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의 전반적인 수요는 계속해서 가파르게 증가를 보이고 있다라는 느낌은 좀 우리가 받고 있죠. 뭐 정확하게 뭐가 몇 개가 필요하고 이런까지 우리가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자, 아무튼 전체적으로 수요는 좋아요.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세는 못 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는 반도체의 비중이 대부분이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전도 취급을 하고 있고 모바일도 취급을 하고 있고 또 하만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반도체 쪽에서는 그러니까 생산 위주로 하고 있는 파운드리도 하고 있고, 물론 팹리스도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는 쪽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매출의 구성이 일단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여러 가지 항목이 자리를 잡고 있죠. 일단 반도체 쪽하고 파운드리 쪽하고 우리 모바일 쪽하고 매출이 비슷해요, 최근의 흐름은.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또 애플이 최근에는 아이폰 또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서고 있죠. 이러면 삼성전자는 오히려 조금 더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엎치락 뒤치락.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시총이 437조 원 수준이에요. 437조 원 수준이고 시총 1위의 자리를 잡고 있죠. 근데 시총 1위라는 자리가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단독 1위를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2위가 LG에너지솔루션의 뭐 한 105조 정도 되나요? 그죠? 최근 기준으로 했을 때 105조 정도. 437조, 105조. 이 갭 차이가 엄청나단 말이죠. 20% 차지하고 4.8% 차지하고 이런 식으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를 할 때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그 파생 자금들도 패시브 자금들이라고 해요. 우리가 주식을 직접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매도 버튼 누르는 것처럼 직접 사는 것을 액티브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ETF나 ETN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지수에 편입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자금들을 패시브 자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패시브 자금이 투입이 될 때는요, 하다못해 뭐 MSCI라든지 FTSE라든지 우리나라 뭐 코스피 100, 코스피 200, 저기 또 뭐 코스피 200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다양한 패시브 자금들도 이제 편입을 할 때 비중이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고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삼성전자의 개별적인 성장 스토리만 가지고도 물론 움직임이 나타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거보다도 우리나라 지수를 대표하는 지수 추종으로도 지금 쓰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개별 종목이 좋다라고 해서 덥석덥석 올라가고 그러진 못해요. 우리나라의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위부터 10위까지도 밸런스가 골고루 이어져 있죠. 매출의 비중이나 구성이. 근데 우리나라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너무나 크다라는 점. 그리고 이미 반도체가 하이닉스만 놓고 하이닉스까지만이라도 포함을 하더라도 지금 뭐 시총 1위부터 보시면 1위부터 3위로 이제 밀린 하이닉스 포함해서 우선주까지 하면은 20에 25, 26, 27 대략적으로 27%대. 그죠? 그런 식으로 삼성전자 우, 하이닉스 세 종목만 하더라도 비중이 굉장히 커요. 코스피 전체에 이 세 종목만 하더라도 코스피 전체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약간 지금 이게 큰 틀로만 봤을 때. 그래서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삼성전자 투자하면 안전하겠지. 뭐 안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100% 안전한 건 없습니다. 어떤 무슨 돌발 악재가 터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악재 노출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적죠. 왜냐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증시 전체가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흔들리니까 아무래도 개별 악재성 이슈들은 뭐 큼지막하게 이렇게 잘 안 띄우려고 하겠죠. 뒤에서 그건 뭐 약간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그만큼 또 오르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지수를 코스피를 추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삼성전자의 개별 이슈로만 이거 왜 안 가냐 올라라 이렇게 하기에는 좀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점, 그거를 일단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실 제가 최근에 준비를 했던 뭐 우리 회원님들이 올려주신 수익 인증들을 잘 모아가지고 PPT로 이렇게 좀 해서 영상에다가 또 자랑도 하고 인증도 해드리고 하잖아요. 그 파일이 다 날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못하고 있는데 바짝 최근에 또 이제 우리 말일날 보내주신 내용들 중에서는 이런 게 또 있어요. 잔고 상태가 그래도 아직 이렇게 빨간불을 잘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감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기가 막힌 멘트까지 같이 남겨주셨고요. 우리 뭐 계속 보유하고 있던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도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잘 버텼죠. 20%대 수익 그대로 유지 중에 있고, 어떤 분께서는 또 350만원 정도 이 정도 수익을 또 챙기신 분들도 계시고, 현금 확보를 많이 해둔 상황이라서 얼른 쇼핑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예의주시하면서 공부하다가 선생님께서 신호 주시면 들어가는 걸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하락을 반기면서 기다리고 계신 회원님들도 계시고요. 뭐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타 같은 거는 파인 디지털 급등을 뭐 한 이틀 연속 뽑아내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단타로 수익을 그냥 챙기고 있던 거고, 보시는 것처럼 파인 디지털 뭐 9%대 뭐 8%대, 여기도 뭐 9%, 4% 분할 매도 하신 것 같아요. 140만원 가까이 수익 보신 분들 계시고, 보시는 것처럼 이 와중에 오랜만에 불기둥 대박입니다, 어려운 장에 샘물 같은 수익입니다 하면서 15% 뭐 310만원이나 수익을 보셨네요.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 여기도 310만원, 파인 디지털 8%대 15만원, 이렇게 뭐 수익을 잘 챙기고 계십니다. 더 넣을걸, 그래도 감사합니다, 경제선생님 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처럼 뭐 단타는요 어찌됐건 뭐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밖에 가치 투자 관점으로 항상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고, 지금 같은 최근에 이런 하락 시장을 실시간으로 같이 제가 손잡고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회원님들하고. 그러면서 이런 시장을 미리 지금 내가 다 겪어놓고 학습 효과가 되어 있어야 그 다음 하락장이 왔을 때 또 이런 시장을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데, 그거 한 번만 같이 동행하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하락장이면 뭔가 좀 다 하기 싫고 내려둬야 될 것 같고 잠깐 한 발 물러서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하락장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 직접 뛰어들어서 몸소 체험을 하시고 이거 흐름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옵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뭐 하락은 거의 끝자락까지 왔고, 그러면 이번에 반등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내가 그동안 상처 입은 계좌를 좀 복구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죠. 다양하게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뭐 제가 말한 것만 가지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관심 안 가지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저는 다 이해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각각의 어떤 그런 기준들을 잡아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더 이상 운에 맡기는 투자는 제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수 버튼 누르고 매도 누르는 때까지는 매번 운이 다 따라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 운에 맡기는 투자는 이제 그만하시고요. 실력으로 제대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정석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FM을 알고 그 다음에 좀 응용을 하셔야지, 정석을 모르고 응용부터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기존 30일에 추가 30일 명절 동안 연락 주셔도 됩니다. 명절 휴일까지 다 보상을 해드리고 주말 교육 자료도 올려드리니까 이 모든 것들을 44만원에 다 드리고 있습니다. 010-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주말 남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혹시나 또 주식에 대한 걱정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연락 한번 주셔가지고 저랑 같이 한번 또 다음 장을 이겨내 보도록 하자고요. 종목 상담은 안 돼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불법입니다.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